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 달 사이 세계 태풍이 충남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연이은 태풍 소식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당진과 서산, 예산 등 충남 도내 6개 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국비 605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글날을 맞아 태안에서 문해 교육을 통해 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의 시화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말의 소중함과 한글날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며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세계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수확을 앞둔 사과 농가는 연이은 태풍 소식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 사과를 미리 수확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창고 옆에 노란색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상자마다 갈색 멍이 든 사과가 가득합니다. 군데군데 초록빛 설이 근 사과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덮친 태풍 링링의 타파, 최근엔 미타까지 한 달 사이 3번이나 연이은 태풍으로 모두 낙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덜 익은 사과의 경우 사과즙 같은 다른 상품으로도 가공이 어려워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한 50개 이렇게 피해가 났습니다. 수확 앞두고 그런 태풍이 좀 많이 와갖고 참 마음이 안 좋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낙과 피해를 입진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사과를 미리 수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둬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금이 없죠. 근데 태풍이 뭐 확실히 이렇게 온다는 저거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저렇게 땄다가 태풍이 안 왔다 할 때는 사과 금이 없죠. 이게 깔이 안 난 거 따다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수확을 앞두고 덮친 잦은 태풍에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태안에선 문해 교육을 통해 우리말을 깨우친 어르신들의 시와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배움의 씨앗 이희에 배움으로 행하니 꿈꾸는 내일이 있고 배우고 보니 세상이 넓고 밝아지니 행복하네요. 90의 나이에 한글을 깨우친 이희의 할머니의 시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 할머니는 4년 전 태안군 문해교실에서 처음으로 글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달뜬 것 같고요. 어둡다가 밝아진 것 같아요. 한글 선생님이 너무 자사하시고 글을 잘 가르쳐 주셔. 90된 할머니들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셔. 오늘도 수업하고서 왔어요. 501의 3번째 한글날을 맞아 태안문화원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운 태안 지역 어르신들의 시와 54점이 선보였습니다. 공부는 즐거워, 학교 가는 길 등 배움의 기쁨을 표현한 어르신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해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문해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배움을 표현하는 시화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올해 태안 문해교육 수강생은 500여 명,
늦깎이 학생들의 열정이 우리말의 소중함과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의미 전달이 쉽다거나 또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알고 보면 외래어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빵과 고구마, 짬뽕 같은 외래어인데요. 과연 지역민들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문제를 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말일까요? 네, 우리말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왔기 때문에. 고구마는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짬뽕은 예.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원산지가 아니라고.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 솥에다가 쪄가지고 보통 그렇게 빵 간식으로 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적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네.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막무가내 무척대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포를 막무가내? 추리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은 거니까 운동복이 아닐까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트레이닝도 영어니까 편한 복장? 이날만큼은 외래어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3년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도내 6개 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9 하반기 공모 사업에 당진과 서산, 예산 등 6곳이 선정돼 국비 60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진시 채운동엔 427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학교 앞 안심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읍내동에 15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생활기반시설, 햇빛센터, 스마트 안심골목, 양유정 공원 공유마당 등을 조성하고 낡은 주거지를 정비합니다. 예산군은 예산리에 옛 군청사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업 공간 구축 등 주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충남에선 18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남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은 시설 들깻잎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2018년산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 시설 들깻잎은 1,000제곱미터당 9,000kg을 수확해 2,900여만 원의 총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로 금산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시설 들깻잎의 경우 전년보다 수량이 276% 늘어 높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양송이버섯, 구기자, 6년근 인삼, 딸기, 느타리버섯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시설 배추이며 2017년 38만 원대에서 지난해 213만 원대로 459% 늘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입니다. 예산군이 야산을 밀어 주차장 등을 만들겠다는 무리수를 둬 용역비를 날리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상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16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 추가로 조성하는 체육시설 부지를 변경키로 한 건데요. 군에 따르면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 문화행사를 할 때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주차장 부입 매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대상지는 종합운동장 정면으로 보이는 예산읍 향천리 산 57번지 등 13필지 2만 9천 제곱미터. 하지만 지난 3월 지우 엔지니어링에 2천만 원을 주고 의뢰한 지질조사 용역에서 안반이 대량으로 존재해 토지 매입비 44억 원과는 별개로 기반 조성비가 159억 2,900만 원에 달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9월 26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이를 보고했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국궁장 옆 되해리 84-3번지 등 5필지 1만 7천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공유재산 심의회와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도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한 뒤 2021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구 의원은 이날 종목에 비해 체육시설이 많다는 느낌이다. 문제는 유지 보수비라며 주차장이 목적이라면 주차타워가 예산 절감 등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홍성군 금마면에는 특별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반려견 금순입니다. 생후 36개월 된 금순이는 1년 전부터 아침마다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해 직원과의 민원인을 맞이합니다. 직원과 민원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정문에서 출입구까지 안내합니다. 원칙도 있습니다. 출입구를 안내한 뒤에는 사무실 내 황색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원들은 금순이를 센터를 지키는 강아지 공무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순이는 퇴근 시간까지 센터를 지키며 하루를 보냅니다. 금순이가 처음 센터를 찾은 건 지난해 이맘쯤입니다. 직원들은 아침마다 금순이가 센터에 오자 주인 찾기에 나섰고 수소문 끝에 센터와 5분 거리에 있는 상복마을에서 할머니와 사는 반려견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금순이가 매일 센터에 오자 직원들이 금마면의 금, 암컷의 순이를 따 금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금순이에게 최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금마면 배양마을 어르신들이 애완동물 옷 만들기 교육과정에 참여해 금순이에게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최근 새끼가 생겨 현재 새끼 강아지와 센터를 지키며 하루를 보내는 금순이에게 자식 탄생과 주민 정성이 담긴 선물까지 받아 겹경사가 생긴 셈입니다. 한광윤 금마면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옷을 입은 금순이를 볼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금순이와 주민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18회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선 조선음식 식후경을 주제로 서산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태종대왕 수라상 체험과 외국인 과거 문무시험, 충남도 요리 경연대회 등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 밖에 태종 행렬과 강무, 호패 체험, 마당극과 줄타기 공연, 불꽃놀이 등 9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30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가 오늘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 추사고택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전국 청소년 휘호대회와 손멋 글씨 대회를 비롯해 음악회와 마당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부대 행사로 유생 체험과 가운 써주기, 휘호 퍼포먼스도 마련됩니다. 충남도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사 결과 논산시의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서산시의 SNS 민원 창구 온통 서산, 충남도의 재난 현장 드론 영상 생중계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의 태안군 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3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축하 공연과 경로 헌장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제14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가 서산문화회관과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발표회 첫날엔 관내 20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모여 악기 연주와 댄스, 무용 등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마을학교 명랑운동회와 건강체조, 마을별 장기자랑 한마당, 문해백일장 시상식 등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0일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6도, 홍성 8도, 예산 9도, 당진과 서산 10도, 태안 1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 21도, 홍성, 예산, 청양 20도, 당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습니다. 공원으로 나들이 가셔도 좋은 날입니다. 운동은 짧은 경기가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